네, 오늘 시장 안에서 무엇을 봐야 될지 또 한 종목, 종가 베팅 종목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럼 내일 휴장을 앞두고 우리는 어떤 마무리를 해봐야 될까요? 시장이 선택한 종목들 더 들고 가야 될지 매도해야 될지 두 분과 함께 정리해 드리도록 하죠. 김태성 본부장, 이성우 이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직까지 관망 심리가 좀 강한 오늘장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재미는 없는 시장인데요. 그 안에서 어떤 이슈를 봐야 될지 첫 번째 주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호재 만발 반도체주. 그런데 이 주가가 갑자기 눌리기 시작했습니다. 변수가 나타난 건지 김태성 본부장님, 전일장에도 특히 반도체주 내에서 급락하는 종목들이 꽤 많이 보였습니다. 네. 오늘도 주가가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은데 이 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도 확인해 봤겠다. 호재는 만발인데 왜 어제 오늘은 반도체주들이 좀 부진한 걸까요? 일단 크게 두 가지 골자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아마 시청자분들이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네. 마법의 단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선반영. 아. 네, 선반영에 대한 우려감 혹은 이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온 종목군들이 최근에 많아요.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 유리기판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쉼 없이 지금 올라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에 따른 차익 매도 물량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 여기에 이제 돌입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 차익 매도라든지 실망 매도 물량을 좀 받쳐줄 수 있는 메이저 주체 수급은 어디 있을까 이렇게 좀 고민이 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원달러 환율 때문에 사실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과감하게 우리나라 시장에 더 강하게 베팅하기에는 다소 좀 무리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이 시장의 어떤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금리 인하 시점 지금 뒤로 밀리고 또 횟수까지 어떤 부담이 있다 보니 이 환율의 압박이 메이저 주체들이 이제 수급에 조금 이제 제한을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일정 부분은 좀 챙기고자 하는 이제 욕심이 좀 있었던 어제와 이제 그제 이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래도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돈 많이 벌었다는 거. 이번 분기 바짝 벌고 다음부터 또 굶을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은요, 메모리 서프라이즈의 배경, 감산덕이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더불어서 이제 AI라는 싱글 엔진을 탑재했습니다. 여전히 일반 서버, PC, 모바일 부분에서는 부진하지만 AI라는 강력한 모터를 담으면서 삼성전자가 더 살아날 수 있는 동력을 얻었고요. 또 앞으로는 이 AI 스마트폰의 효과를 볼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적의 논리 선반영 그리고 환율에 대한 우려감이 오늘장 반도체주를 내리고 있다고 했는데 어제 오늘 좀 대표적으로 봤을 때 낙폭이 큰 과다한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저는 대표적으로 기업을 보면 이 테스 혹은 이제 하나마이크론과 같은 기업들이 사실 이제 생각한 것보다는 좀 많이 빠졌던 이제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들 기업뿐만 아니라 에이징랜드라고 하는 기업들까지도 지금 이제 대체적으로 하락폭이 좀 컸던 상황인데요. 저는 뭐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걱정할 거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생겼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반도체 IT는 이 기업의 펀더멘털 자체가 무너지지 않다면, 그러니까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장비에 대한 오류가 없다라고 하면 가격적인 조정은 반드시 우리가 이용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지난주 반도체 IT에 그래도 조금 이제 좋은 바람을 불러줬을 때 나왔던 뉴스가 SK 하이닉스 미국에 가서 공장 짓는다였지 않습니까? 네. 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평택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미국에 공장 짓는 것도 돈 더 들여서 더 크게, 더 다양하게, 더 많이 짓는다라고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 저는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는 조금은 더 살펴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테스의 낙폭이 크긴 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낙폭이 과도한 종목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매수 기회로 볼 만한 종목들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럼 이들 종목들을 다시 끌어올려줄 만한 호재,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건 무엇이 있는지 김태성 본부장님이 기다리는 호재 있습니까?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삼성전자는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 디램의 가격이 정말로 여기서 더 올라갈 것인가, 그리고 네. 이제 수요단에서의 회복이 계속이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첫 번째일 것 같고, 이제 한 달, 두 달 뒤면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어느 쪽으로 더 관심을 볼 거냐?
HBM, 콜테스트 언제쯤 통과하고 얼마만큼의 이제 양을 엔비디아로 이제 납품할 것이냐, 이 부분들이 저는 남았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쪽에 포커스를 좀 맞춰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지난 3분기부터 지난 4분기, 올해 1분기 반도체 어떻게 보면 주도주의 이제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HBM 시장에서 이제 선두였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뭐 이제 새로운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나온다라고 하면, 혹은 이제 수율의 어떤 개선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더 올라갈 만한 여지 굉장히 높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SK하이닉스 이제 잠정 실적 발표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한 발 남았죠. 네. 그래서 이제 SK하이닉스는 이번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수급 움직임을 한번 기대해 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훈 사님도 동의하는지 궁금한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 후실적으로 확인을 했고, 물론 뭐 거시적인 문제, 환율이 발목을 잡고 있긴 하지만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턴어라운드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뭐 미국의 보조금 이야기도 있고, 네. 또 오늘 리포트를 보니까 우리 매그니피센트 세븐처럼 네. 국내에서도 타이거 세븐이라고 네. 반도체 대장 한번 골라보자 뭐 그런 리포트도 있던데, 네. 이런 조정이 나왔을 때 우리 투자자분들이 네. 반도체주를 고심하다 매수한다면 어떤 종목 위주로 보는 게 좋을지요? 지금은 그 주가가 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아직 과하지 않습니다. 과하지 않다. 네, 그래서 이번에 사이클의 핵심은 고대역폭 메모리에서 시작된 후공정당 같은 경우가 추가로 시세가 날 수 있음을 열어두고요. 그렇다 보니까 대형주는 일반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중소형 땅 같은 경우는 뭐 이미 볼륨이 커지기는 했지만 한미반도체, 그다음에 삼성의 밸류체인 중에서는 뭐 TFE 이런 쪽 같은 경우도 지금 다시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 밸류체인 중에서는 DIT 이런 쪽으로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빠져있는 종목들 중에서 최근에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큰 이슈는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종목군들로 주가가 키 맞추기가 나올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기본으로 눈여겨봐야 되고, 한미반도체, TFE 지금 이미 주가가 떠 있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전혀 과한 단계는 아니다. 그래서 지금의 대장을 계속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김태정 본부장님은 네. 오늘 장 마감 전에 반도체주를 한번 골라본다면, 네. 비중을 늘려본다면 어떤 종목으로 늘려보실 건지요? 저희 시청자분들은 여전히 환율 걱정을 좀 많이 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환율 걱정이 돼서 언제든지 또 이제 고점에서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게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대안이 될 수 있는 저는 기업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원익그룹주. 편안하게 그냥 저는 보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제 앞서 이사님께서는 후공정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당연히 후공정이 지금 어떤 반도체 시장에서는 주도 공정입니다. 근데 이제 레거시 쪽에 대한 회복, 네, 이쪽을 좀 노려본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저는 원익그룹주, 원익QNC, 원익IPS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원익그룹주는 삼성전자가 돈 벌면 따라서 돈 버는 기업이고, 삼성전자가 돈을 벌지 못하면 따라서 조금 적자가 나는 기업인데, 앞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럼 원익그룹주도 올해 정말 오랜만에 돈을 또 많이 버는 그런 분기이기 때문에 이쪽을 한번 좀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다 생각이 들고 있고, 앞서 제가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이제 공장 증설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렸잖아요. 공장 증설하면 거기에 장비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전공정단, 원익그룹주 또 그 외에 PSK도 저는 꼭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익그룹주 그리고 PSK도 같이 네. 언급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HBM 단에서 네. 하나를 더 보자면 이수페타시스 최근에 이제 전고점 돌파하고 나서 시세가 좀 아까웠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 번 더 거래가 붙게 되면 저는 HBM 단에서는 이 수페타시스가 조금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공용 쪽에서는 원익과 PSK, 그리고 HBM 쪽에서는 이 수페타시스를 한번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이미 골라준 기대주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반도체주 끝난 것 아니고요. 환율에 대한 걱정이 있지만 두 분 모두 다 오늘 이런 하락장을 매수 기회 혹은 비중 확대 기회로 노려보겠다. 매도할 타이밍 아니다라고 정리해 주셨고요. 두 번째 오늘 시장의 이슈 보시죠. 유리기판의 상승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현재 구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잘 나가던 유리기판주가 좀 오늘짝 멈칫하는 거는 시장 탓인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이슈가 다 반영됐기 때문일까요? 이슈가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우리가 보통
새로운 제품이 나올 때 처음에 파일럿 단계, 그다음에 상용화, 대량 생산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지금은 뭐 유리기판과 관련해서 장비 업체, 소재 업체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주가가 강하던 종목들이 상용화 단계까지 주가가 한 차례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 제품이 양산이 안 된 상황 안에서 그 정도의 주가 흐름이 나타나면 보통 통상적으로 조정이 30에서 50% 정도도 나올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 유사한 패턴들에서 그런 조정들이 다 나타났었고 이제 본 물량 같은 경우가 생산될 때 관련주 같은 경우는 또 시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 단기적으로 주가가 빨랐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업종 내에서 후공정, 전공정 단과 함께 비교를 했을 때 뭐 소재, 장비를 비교를 해보더라도 상대적인 매력도 같은 경우가 이제 전후공정 쪽으로 더 높아지는 구간이다 보니까 지금은 좀 하락이 나타났다라고 보입니다. 네. 근데 오늘 유리기판주에 좀 하락이 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급락이죠. 근데 그동안 올랐던 걸 본다면은 이 정도의 하락이 언젠가는 나올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예측하셨을 텐데 뭐 대표적으로 중소형단의 필옵틱스라던가 현재 구간은 급락, 두 자릿수의 급락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많은데 이 정도의 종목들의 하락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요? 매수는 지양을 해야 됩니다. 네, 하지 않아야 된다. 네, 해서는 안 되고요. 이게 오늘은 밑꼬리가 다는 형태가 나오면 다음 거래일에 기술적 반등이 가능한 구간이 열리는 모습이었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러면 매도로 비중 조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필옵틱스도 그렇고 YC캠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번 주 금요일에 시세가 났던 부분의 변동성을 보면 다음에 다른 업종에서도 뭐 유사한 힌트를 얻으실 수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 안에서 바로 전고점이 돌파가 안 될 때는 좀 우리가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필옵틱스, YC캠 조금 더 시총이 작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변동이 네. 컸는데요. 이 종목들을 현재 구간 따라 붙기보다는 매수는 지양하자라는 의견이고, 그럼 반대로 같은 유리기판 내에서도 약간 필옵틱스와는 살짝 구분 지어볼 수 있는 게 이제 대형주 단입니다. 뭐 예를 들어 삼성전기도 있을 테고 그리고 SKC도 있을 텐데 이 유리기판 찐 수혜주라고 불리더라고요. 이런 종목들은 이 이슈에 같이 접근해봐도 괜찮을지 아니면 이 역시도 어느 정도 재료가 소멸됐다라고 봐야 되는지요? SKC가 내년 예상 영업이익이 2천억 정도 수준인데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15만 원 이상 정도 구간부터는 6조 정도의 시가총액입니다. 이 부분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라고 하면은 화학업종의 기본적인 턴어라운드가 나타나고 그다음에 기존 사업들이죠. 동박이라든지 그런 소재 사업 같은 경우가 사이클상으로 한 예년 정도의 실적을 회복하는 정도의 시가총액임을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기존의 사업을 놓고 봤을 때도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가 안 나타난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SKC 같은 경우는 16만 원 이상 같은 경우는 부담 구간이에요. 매도를 해주시는 게 낫고요. 조정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구간 삼성전자와 SKC도 상대적으로 이제 필옵틱스에 비해서는 뭐 시세가 많이 분출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역시도 재료가 어느 정도 소멸됐기 때문에 조정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이야기했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도 동의하시는지요? 저도 이제 동의를 하고요. 네. 근데 이제 굳이 한 종목을 좀 찾자면 네. 삼성전기가 오. 가장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뭐 필옵틱스도 그렇고 YC캠도 그렇고 뭐 HB테크놀로지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최근에 좀 유사한 어떤 흐름을 보였던 게 액침 냉각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급변한 좀 변동성이 좀 나오는 것을 좀 경계를 하되 만약 가격적으로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좀 밀리게 된다라고 하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지금부터 비중을 좀 관리를 하셔야겠죠. 근데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여전히 반도체 테마의 순환매를 좀 기대를 하면서 어떤 단기적인 반발세는 계속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핵심은 삼성전기다. 네. 삼성전기 사실 유리기판 말고도 다른 모멘텀이 많기 때문에 그리 쉽사리 가지 않는다라는 단점이 있긴 한데 그 안에서도 찐 수혜로는 볼 수 있다 정리해 주셨어요. 그 외 시장 특징주 또 무엇이 있을지 이번에는 VT로 가볼게요. 리드샷 돌풍 속에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선반영됐다고 봐야 될지요. 이성 이사님 보유, 김태성 본부장은 매수 의견입니다. 이성 이사님, 네. 그 VT 리드샷이 어디서 파는지 아십니까? 저 그 올리브
맞아요. 네. 그쵸. 올리브영 네, 그리고 다이소에도 네, 파는데 네, 그쵸. 다이소에 있는 거는 좀 저렴해서 네. 그런가 절대 구할 수가 없대요. 그만큼 돌풍인데 VT의 주가는 약세. 이것도 또 기적의 논리 선반영입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네. 시가총액 기준 한 7천억 정도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근데 올해 나올 수 있는 영업이익이 한 79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점은 시가총액 기준 9천억 원까지는 이 정도의 실적을 놓고도 상승이 가능합니다. 1조 정도 이상 가도 크게 뭐 여기에서 비싸다라고 할 수는 없는 구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선 그런 부분을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에서 뭐 엘프 뷰티라든지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가 약간은 고점의 형태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화장품 같은 경우도 비슷한 이슈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게 총 매출 대비해서 마진을 보면 미국이랑은 좀 구조가 다른 면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VT 같은 경우는 차트로 보기에는 여기에서 추가로 좀 조정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이익 대비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한 9천억 이상 정도도 충분히 가능하고 보유에 대한 단기 보유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9천억 이상 1조 이 구간에서는 그냥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비중 축소를 해주셔도 되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자, 긍정적인 한데 단기 보유 의견이고요. 김태성 본부장님 그보다는 좀 더 네. 매수 의견을 주셨어요. 일단 이 VT가 네. 주력으로 좀 팔리고 있는 쪽이 이제 일본, 그다음에 이제 미국,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본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온라인의 어떤 채널을 좀 강화를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이제 4분기부터 이제 아마존에 입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실적이 반영이 되는 것은 올해가 이제 제대로일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오프라인에 지금 계속해서 주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이제 사러 가보면 이게 부탁받아서 사러 가보면 한 명당 또 하나씩밖에 못 사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지금 못 샀는데 뭐 단순히 기대감이 아니라 정말 이제 숫자가 찍히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4월 달에 기록했던 고점을 좀 넘어간다라는 베팅.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저는 종가 매수를 할 때 하시되 뭐 두 번에서 좀 나눠 산다라는 전략으로 좀 가져가신다라고 했었을 때는 화장품주야말로 혹은 피부 미용 의료기기야말로 올해 상반기에 가장 또 실적 기대되는 섹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쪽 꼭 보셔야 된다라는 의견을 저는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다시 이전 고점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 단순 기대가 아니라 실적으로 우리가 확인 가능한 분야이기 때문에 VT 종가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동시효과 구간에서 양시장 모두 약보합 마감을 준비하고 있네요. 다소 지루한 오늘 시장, 종가는 어떨지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거의 장중 내내 파란불 켰던 시간이 많았고요. 코스닥도 변동이 장중에 좀 커지는 듯 했지만 오후 들어서 그래도 저점을 잡고 더 낙폭을 확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두 시장 모두 다 약보합 정도의 좀 제한된 하락인데요. 그 안에서의 세부 사항은 어떤지 먼저 김태성 본부장님께서 브리핑해 주실까요? 네. 일단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지금 불안한 조정의 연속이 좀 이어지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 61선 이평선을 지금 지켜내지 못하고 조정세가 추가로 나올 수도 있는 구간까지 지금 밀려 내려온 상황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21선을 또다시 이탈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가격대에서 그러니까 2,705포인트 구간대에서 지금 굉장히 약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전체적으로 반도체 IT의 어떤 이 순환 매각 굉장히 빠른 가운데 일부 종목에만 여전히 이제 수급이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고 또 2차 전지가 어제 이제 장 중후반부터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오늘 그 반등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지 못한 그러한 상황이 연출이 되다 보니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 위주로의 어떤 수급의 변동성에 따라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오늘은 어떻게 보면 방향이 조금 정확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일 휴장이기도 하고 또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큰 지표 발표를 좀 앞두고 있다 보니까요. 공격적인 어떤 매수 트렌드보다는 관망하고자 하는 어떤 이제 투자 심리가 더 크게 작용을 했던 상황. 또 여기에 이러한 또 빈 구간을 제약바이오라든지 엔터라든지 다양한 좀 섹터가 채워줬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욕심은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녹록지 못했고 지금 전체적으로 원자재 특히나 이제 유가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또 유가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하는 명분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 시장 전체에 투심이 강하게 작용하지 못했었던 오늘 하루였다라고 한번 정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